여러분, 사일러 이펙트란 말 혹시 어떤 의미로 쓰이는 말인지 알고 있나요? 사일로는 쉽게 말해서 저장 창고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료나 곡물, 시멘트나 석유처럼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재료들을 독립적으로 저장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사일로 이펙트란 조직의 각 부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부서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도 다른 부서들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의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그 변화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속성 때문에 벌어지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직은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쇠퇴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96%가 회사 내에 부서 간 갈등이 존재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서 간의 이견이나 자기 부서 우선주의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꼭 회사나 조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 경영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딱히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골치 아픈 변화나 혁신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런 현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사일러에 gat혀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일러라는 키워드와 함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베스트 콘텐츠는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를 인계한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권호연 삼성전자 전 부회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연봉 킹으로 알려져 있고 얼마 전 은퇴와 함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분이 드디어 자신의 필드 경험을 가득 담은 책을 내셨는데요. 저자는 책의 제목인 초격차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시장에서의 파워나 상대적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도록 구성원들의 격을 높이는 것. 그래서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초격자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세간에서 삼성의 전략을 이야기할 때 초격차라는 말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인데요. 저자의 이런 정의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정말 멋진 정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자가 내려준 정의에 따라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삼성전자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높은 비판의 소리 속에서 청년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입사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회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색깔이 확실하고 나름의 매력이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제 선진국의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던 곳이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세계 1위라는 자리에, 그것도 다른 기업들은 쉽게 넘지 못할 수준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대기업의 이야기라 나와는 아주 먼 이야기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크게 다를 건 없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조직의 구성원이나 1인 기업,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주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기경영 청춘들에게 제가 특별히 추천해드리는 감상 포인트는 앞에서 언급한 사일로 이펙트에 관한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말 있죠? 만으로만 빼고 싹 다 바꿔! 예, 이게 바로 한 유명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죠. 이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생존을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이 아닌 혁신이 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각 조직의 장을 교체하는 것, 즉 지휘자를 파격적으로 교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최종 의사결정과 실행의 지휘자는 결국 각 부서나 조직의 대장 몫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획안이 있어도 의사결정권자의 승인과 적극적인 지휘가 없으면 벌어지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겁니다.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경영자들도 정체되고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혁신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개선이 아닌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꾸고 싶은 분야의 의사결정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혁신을 위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에 실제하고 있는 여러 사일로가 그 실행을 가로막고 방해하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변화를 싫어하는 바로 인간의 본능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유흥의 사일로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고 하면 누워서 쉬고 싶어하는 게으름의 사일로가 항상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혁신을 방해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건 여러분이 로봇이 아닌 인간이라는 확실한 증거일 뿐이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잠재적 경쟁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 바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꼭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언급한 내면의 사일로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화이팅 하세요. 홍성원이 응원합니다.